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사업이 어제 공식 착공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연구 인력 양성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착공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늘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축포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의 시작을 알립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로 2017년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된 지 4년 남짓 만입니다. 윤희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와 함께 성장하고 국가산업발전 및 인류 공용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미래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린 착공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광주 전남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한국에너지공대의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너희들 2050 어떻게 달성하고 미래를 어떻게 갈래라고 하거든. 한국에는 캠텍이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캠퍼스 부지 40만 제곱미터에 8,280여억 원을 들여 단계별로 조성될 한국에너지공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와 세계를 선도할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남은 시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큰데요. 최근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과연 어떤 생각과 입장일까요?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착공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 참석 이후 2주일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내년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호남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광주 전남 기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 내륙철도가 빠진 것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해법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래서 국토부에다가 이게 반영을 해야 한다고 지금 강력히 입장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부에서 좀 여러 가지 전문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의사 정원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숫자 정원에 관한 또 의협하고 이거는 또 입장 차이가 있고요. 또 특히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제1선에서 또 그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분야 대형 연구시설 구축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 전남의 성장 동력 구축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뚜렷이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이견이 큰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 대한 호남 지지도가 적지 않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잇따라 호남을 찾은 김 총리. 임기 동안 광주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 진영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 선거에는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이, 전남지사 선거에는 민점기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광주시당 후보 선출을 위해 황순영 광주시당 위원장과 장현주 광주시 의원, 문정은 광주시당 정책위원장이 경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순천 4명, 여수와 신안 각각 1명 등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어제 이뤄진 얀센 백신 90만 명분에 대한 사전 접종 예약이 오후 6시에 최종 마감된 가운데
광주에서는 접종 대상자 9만 7천여 명의 20%인 1만 9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예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0억 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무안군 신월항 선착장의 부실 공사와 관련해 KBS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주민들은 문제가 선착장뿐만 아니라 방파제에도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박의 발판이 닿지 않아 차와 사람이 승선할 수 없는 그린 뉴딜 선착장. 어민들은 선착장뿐 아니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방파제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방파제가 바닷물의 흐름을 차단해 안쪽에 해초가 쌓이면서 갯벌이 썩어가기 때문입니다. 밤에 뭐고 끓고 깔짜고 끓고 바다에서 저 멀리 있는 감태가 다 몰래 와갖고 일이 구석으로 들어와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고. 감사원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무안군청과 신월항을 방문해 공사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과 한국어촌어원공단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다시 선착장을 찾았습니다. 한 1m 정도 폭을 넓혀서 좀 경사를 아주 안만하게 해서 노약자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다니시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 공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연말 예정인 준공도 사실상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는 10월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 인증시험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인증 모델을 공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이를 고흥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서 추진 공급계 기능 점검 등 발사대 인증 시험 7단계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인증 모델은 향후 발사하게 될 실제 누리호 비행체 모델과 동일한 외형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지난 3월 1단 종합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누리호는 오는 10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 모사체를 싣고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업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불은 공장 건물 2개 동 가운데 1개 동 내부와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약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트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장흥군은 트랙터 부착형 마늘 수확기를 사용할 경우 평균 작업 시간과 인건비 등을 기존 대비 60% 절감할 수 있어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청년 창업 허브 역할을 할 스타트업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48제곱미터 규모의 센터에서는 창업 전문 직원이 상주하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창업 교육과 분야별 멘토링, 그리고 부처별 창업자금 안내 등 창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자신의 고향 완도의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1,800여 대 등을 기부했습니다. 완도군은 완도 국민예상 수상자인 김 대표가 고향의 학생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아버지를 통해 장보고 장학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가가운데 화조화의 대가로 평가받는 인제 박소영 화백으로부터 작품 51점을 기증받은 진도군이 박화백의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박화백의 기증 작품은 기존에 기증된 작품과 차별화된 화조화로 민족 문화예술 특구인 진도군이 다양한 화풍의 한국화를 보유하는 등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합니다. 김 대장은 어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파키스탄령 8,047m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장이 이번 등정에 성공할 경우 장애인 산악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를 등반하던 중 사고로 동상에 걸려 손가락 10개를 모두 잃었지만 이후 히말라야 13좌를 차례로 올랐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내일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능체제 개편을 적용한 첫 모의평가가 광주와 전남 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될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준비시험으로 전국적으로 48만 2,800여 명이 응시합니다. 음주운전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던 김광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5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시의회는 제명안이 부결되자 2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상정해 찬성 20명, 반대와 기권 각각 1명으로 출석 정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김동천 광주시 의원이 광주 전남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에 대한 맥쿼리 자산운용의 인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제2순환 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지원금을 챙겨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던 맥쿼리 자산운용이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은 뒷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개발 이익으로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5.18의 역사적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정의로운 선택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교도소 터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개발 이익금으로 교도소 건물 일부를 복원하는 방식의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등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합의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부영주택이 에너지공대 부지를 제외한 남은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은 기부를 빙자한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비공개 처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낮 기온 영광이 30도에 가까이 올랐고요. 목포가 28.1, 여수가 25.7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이미 20도에 육박해 있고요. 한낮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는데요.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비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40mm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지만 점차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이와 함께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한평과 나주 1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5도, 곡성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7도, 영암 28도, 장흥과 완도 2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2.5m에서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기온도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